안녕하십니까. 과연 이제 트럼프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이제 48시간의 최후 통첩에서 안 하면 발전소를 다 박살내겠다, 초토화시키겠다, 이랬다가 이제 다시 5일간 시간을 더 줬잖아요. 5일간. 그러면서 협상이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좀 이게 양쪽의 말이 틀려요. 미국에서는 이제 협상이 많이 진척됐다, 이런 데 이야기고, 이란에서는 가짜뉴스다, 우리는 끝까지 저항한다, 이러면서 간헐적으로 또 드론이나 미사일로 서로 공격하고, 따라서 과연 전쟁이 어디까지 확전이 될까? 아니면 서로 어느 선에서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끝나는 국면으로 가느냐? 이게 전문가들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말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거기에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 미국의 지상군이 계속 82 공수여단까지 가면 한 8,000명 이상, 일본에 있는 해병대까지 지상군이 가고 있으니 전쟁이 확대되면 하르그섬을 점유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 하르그섬, 거기다가 호르무즈의 본토까지, 이란의 영토까지 침략하면 이게 전쟁이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그게 아니고 이제 적정한 선에서 핵무기 포기하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어느 정도의 사거리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타협을 또 제재를 풀어주면 이란도 좋으니까, 이란에서도 이란도 누가 지도자가 되기도 겁나죠. 실제 누가 실권자인지도 몰라. 계속 참수작전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진짜 저도 전문가들 전화도 많이 돌려보고 기사도 거의 안 빠지고 다 검색해보고 많이 노력하는데 어떻게든 정보를 좀 더 얻어보자. 심지어 제가 외무부의 후배들, 외무부에도 원래는 지금 외교차관 박윤주가 제일 전문가예요, 중동은. 근데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외교차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권이 호남으로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야 그 밑에 국장급들이나 이쪽은 또 좀 취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아주 오리무중이라고 해야 되나? 오리무중. 근데요, 이런데 이야기는 나옵니다. 항상 전쟁 중에도 보면 물밑 협상은 있어요. 어느 전쟁이나 1차 대전이 어느 전쟁이나 전쟁 중에도 물밑 협상은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도 그렇죠? 6.25 전쟁도 초기 1년 바짝 싸운 거예요. 1년 부산으로 갔다가 저기 압록강까지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또 확 밀렸다가 다시 서울 뺏었다가, 이런 식으로 4번 왔다 갔다 밀리는 거죠. 중국이 참전하면서, 중공이. 그러면서 지리하게 한 2년 가까이 휴전 협상하다가 결국 3년 만에 협상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협상이 있고요. 특히 협상 막바지에는 치열한 공격합니다. 6.25 때요. 6.25 때 죽은 사람이 압도적인 휴전 얼마 앞두고 고지전 하면서 죽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가 부산까지 밀릴 때 죽은 사람 없어요. 적어요. 왜냐하면 그래 도망가니까. 북한이 압록강까지 도망갈 때 죽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휴전하면서 철의 삼각지대 하면서 철원, 화천 이런 데 있잖아요. 그냥 고지를 오늘 뺏었다가 내일 북한이 또 뺏고, 내일 우리가 뺏고, 이때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왜? 전력이 비슷하니까. 항상 방어 병력보다 3배가 가면 뺏을 수 있어요. 그럼 지키면 우리가 뺏으면 또 저쪽에 3배가 오면 뺏기는 거예요. 원래 공격 병력이 3배면 방위 병력 뺏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최후의 한 번씩 공격해도 이게 휴전 앞두고 또 서로 체면 치레를 위한 이런 공격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판단이 어려운데, 근데 지금 이제 주목할 만한 게 회담이 조금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전쟁에도 회담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지금 가장 유력한 게 파키스탄이 하면 중재한다.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자기가 참전국이고, 또 러시아는 이란에 많은 정보를 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러시아 이런 데 중재할 수는 없고, 중국이 중재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파키스탄이 아마 가장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저는 적임자라 봐요.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강한 동맹인데 이슬람 국가잖아요. 따라서 파키스탄이
자국에 사우디 공개하면 우리가 참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란에 경고하니까 이란에서도 같은 파키스탄은 핵보유국이잖아요. 거의 다 같은 이슬람이고 따라서 그 파키스탄의 선박은요 이란이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사우디하고도 강한 동맹이고 또 그 이란에서 호르무즈를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통과시켜 줬거든요. 거기다가 미국하고도 대화가 돼요. 아프가니스탄하고 틀리잖아요. 파키스탄은. 따라서 제가 봐도 파키스탄이 가장 그 중재, 가장 그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여러 언론들 보면요. 지금 현재 협상을 조율 중에 아직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람아바드에서 한번 협상을 하자. 이렇게 서로에게 메일이나 이야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이게 본격 협상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런 이제 중재 움직임이 특히 파키스탄에서 양쪽에 이런 중재안으로 한번 만나보자. 우리 이슬람아바드에서 뭐 이런 게 중재 움직임이 있다. 이거는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양쪽에 노느냐? 현재 엑시오스라는 게 보도, 엑시오스, 되게 유명한 언론사죠. 엑시오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제러드 쿠슈너는 트럼프 사이잖아요. 계속 외교에 많이 나오잖아. 트럼프 사이니까 실세라 봐야죠. 쿠슈너 하고요. 그 다음에 스티브 위코프, 이것도 트럼프 측근 스티브 위코프 하고요. 그 다음에 쿠슈너, 이런 게 미국 특사단이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고, 거기다가 나중에 협상이 좀 될 것 같으면 벤스 부통령까지도 놓을 수 있다. 파키스탄에. 이런 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은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과연 이게 누구한테 협상권을 인정할 거냐? 이 말은 차기 정권을 트럼프에게 누구한테 인정할 거냐? 예를 들어 마두로는 체포했지만 거기에 여성 부통령은 인정하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체포했지만 거기 부통령은 지금 인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으로서도 하메네이는 이제 제거됐고요. 그 다음에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뭐 지금 현재 중상인지 보이지도 않는데 과연 이게 이란 협상단으로 누굴 인정할 거냐? 이거는 차기 정권의 방향하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관심사인데요.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뭐 제 예상하고 비슷한데 바로 이제 갈리바프 의장입니다. 실세고 갈리바프 여러 번 이야기했죠. 라리자니 우리 옛날에 후계자 구도할 때 1순위, 2순위 하메네이 모스타바 빼고 진짜 이게 라리자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갈리바프 이렇게 많이 거론됐잖아요. 갈리바프가 이게 아직 이 사람이 혁명 수비대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의장도 하고 여러 번 이게 했기 때문에 좀 실세가 아닌가. 특히 모스타바 옹립하는데 라리자니는 이게 다른 사람 밀었다는 거죠. 라리자니 암살당했는데 그자는 호메이니 자손 손자 호메이니 이란 혁명을 했던 호메이니 손자를 밀었고 그 다음에 갈리바프가 지금 하메네이 아들 두째 아들 밀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세는 실세다 이렇게 보고 아마 이란의 협상의 정권은 갈리바프 거기 미국이 인정하는 실세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이란의 권력이 우리무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파키스탄이 중재하면 충분히 저는 뭐 파키스탄은 공정하게 끝내고 싶을 거예요. 뭐 어느 편을 들 이유도 없고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더군다나 이게 또 파키스탄은 핵 보유국이고 이슬람 국가고 사우디하고 동맹이면서 이란하고도 이게 붙어 있거든요. 실제 미국하고도 이게 대화가 되고요. 제가 보기에 소련이나 러시아라기 중공보다는 훨씬 이게 적임자다. 또 이게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당사자 지금 공격받고 하니까 파키스탄이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만약에 저는 이제 전쟁이 제 느낌에는 트럼프의 이때까지 과거 행태를 쫙 보면요. 관세 협상이나 한번 가장 세게 협박할 때가 그때가 꼭 끝날 때더라고요. 옛날에 중국한테도 관세 100%대가 전쟁 가나 했더니 서로 타협하더라고요. 그런 게 유럽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한 번 세게 한번
협박하고 그 다음에 이게 타협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한테도 관세 25% 올린다. 이랬더니 다시 꼬리 내려가 투자법 만들고 15% 이렇게 하잖아요. 협상의 트럼프 스타일을 보면 발전소를 다 때려 없애? 그러면 이게 마지막 아마 카드 아닌가. 진짜 이게 발전소 다 때려 부수면 이란이 구석기 시대로 가면 이게 이란 국민들이 죽어요. 다 죽어요. 그건 이게 큰 부담이 되죠.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또 이게 이란이 석유 생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란이 발전소가 없으면 이게 석유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전기가 있어야 뭘 하죠. 하루거섬을 이게 폭파하는 것도 이게 트럼프가 인내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로서는 이게 적당한 체면만. 왜? 본인으로서는 하메네이 독재자 제거했고, 또 이게 핵 개발 막았고, 그럼 이게 탄도미사일 맞고, 그럼 이게 본인은 충분히 명분이 서거든요. 또 이게 군사시설 초토화시키가 8,000군데 이상 폭파시켰잖아. 공군 해군도 이게 괴멸시키고, 그럼 이게 트럼프로서는 나 승리했다, 다 했다, 다 이루었다. 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것처럼 트럼프도 그렇게 선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란도 우리가 끝까지 저항해 우리도 이겼다. 뭐 이란도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란도 무조건 항복은 아니니까 타협했으니까 이렇게 아마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끝나기 또 맞죠. 지금 이게 이제 1차, 2차, 3차 지도부까지 다 제거했잖아요. 모든 지도자를 다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충분히 갈리바프 정도면 인정해서 타협해서 이제 마무리 국면 더 감하게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상황에 접어드는데 물론 제가 말한 거는 약간 이게 희망적인 제1 시나리오고요. 그 다음에 하르거섬 점유하고 그 다음에 지상군 보내가지고 호르무즈 싸우고 봉쇄하고요. 이게 계속 그냥 서로에게 핵시설까지 폭격하고 그 다음에 최고 통제 5일대가 그냥 발전소에 때리고 이 최악의 시나리오 이러면 전 세계가 엄청나게 충격이 올소크하고 비교도 안 되고 이것까지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별로 대비는 다 하되 최악부터 최고 좋은 데까지 대비는 다 해야 된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이게 제가 여러모로 트럼프 스타일이나 모든 걸 종합해보면 더 이상 확전을 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트럼프도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민주국가잖아. 자유민주국가잖아. 푸틴처럼 4년씩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 푸틴처럼. 그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베트남 전쟁 봤잖아요. 장기전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저는 트럼프가 승리했다 선언할 정도면 아마 전쟁이 사상의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 보고 앞으로 이게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도 이게 최대한 전문가들 외교가 포함해서 좀 취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게 면밀하게 우리가 저항을 계속 우리가 철저하게 모니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 전쟁이 상당히 막바지에 접어든 게 아닌가. 요즘 이게 부쩍 종전 협상안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풀어라. 그리고 이제 48시간에 최후 통첩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변경해서 5일간 더 이제 시간을 주겠다. 5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협상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이게 또 두 가지 의미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이란으로부터 매우 값진 선물을 받았다. 이란으로부터 매우 값진 선물을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어제도 방송했지만 파키스탄이 이제 협상 중재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강력한 동맹이면서 이번에 참전까지 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그리고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이란하고도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도 사이가 나쁘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이제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이제 협상이 될 수도 있다. 대면 협상이.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매우 값진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이 선물이 뭐냐? 이거는 이제 이거 밝히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거 추측컨대 아마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한 이런 데 그 선물이 아닌가. 그럼 이게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만 풀면 우리로서는 이제 그 사실상 종전 효과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 그 파키스탄에서 협상하면 양쪽의 그 창구는 누구냐? 물론 이제 이쪽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하고 거기에 그 벤스 부통령이나 또 이제 그 실무적인 거는 트럼프의 사이 쿠슈너 뭐 이런 데 그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그 저쪽이죠. 실제 이란 쪽에는 이제 그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문제죠. 이란은 이제 워낙 지도부가 1차, 2차, 3차 거의 참수작전으로 지도부가 많이 이제 그 제거됐기 때문에 과연 이게 누구를 이란의 실권자로 임명해서 협상하느냐, 인정해서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현재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뭐 최고 지도자로 옹립이 됐다. 근데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제 그 현재 뭐 러시아에 있다. 또 중상을 입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옹립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그 갈리바프거든요. 갈리바프. 결국은 이제 그 지금 현재 의장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장.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 혁명수비대에서 이제 그 거의 창구 멤버죠. 혁명수비대에서 이제 그 사령관도 하고 대통령도 몇 번 나가 떨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그 의장으로 실제 이번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옹립하는데 가장 그 역할을 한 거죠. 실제 얼마 전에 암살당한 라리자니, 그거는 이제 암살당했죠. 참수작전. 라리자니는 이제 그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을 했던 호메이니의 손자, 자손을 이게 그 후계자로 하자. 이렇게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두 번의 투표 끝에 실제 그 이번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됐다. 전문가위원회 88명이 3분의 2로 됐다. 거기에 그 가장 역할한 게 그 갈리바프거든요. 결국은 이제 미국이 갈리바프를 이슬람의 이란의 사실상의 이제 그 실권자, 그러게 협상 당사자로 인정하고 아마 협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데 보도입니다. 그러게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죠. 베네수엘라도 이제 그 마두로는 체포했지만 거기에 여성 부통령, 어떻게 보면 이게 체제 내부의 부통령의 미국하고 협조가 되니까 그대로 그 부통령을 베네수엘라 지금 현재 그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똑같죠. 결국은 이제 그 갈리바프가 체제 내의 인물이지만 미국하고 이제 그 협상 대화가 되면 충분히 그 상대로 인정할 수가 있다.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아무리 봐도 이제 그 전쟁은 사실상의 막바지 온 거고요. 막바지 그 힘겨루기가 아닌가. 실제 이란은 뭐 계속 가짜 뉴스다. 또 이게 싸울 수 있다 이러지만 여러 데 그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물밑에서 여러 데 그 중재안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나온 소식이요. 미국이 한 달 정도 휴전을 제안했다. 이런 데 보도도 나옵니다. 미국이 한 달 정도 휴전을 하면서 이제 그 대화를 하자. 그러면서 그 15개 항을 요구했다. 물론 미국 요구대로 100%는 안 되겠지만 이런 데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 급진전 되는 거는 이게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한 달간 휴전 제한, 15개항 종전안 이런 데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이란에서는 조금 이게 오히려 협상하는 무드로 가면서 또 이게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데 의심의 눈길도 있고요. 하여튼 워낙 이란이 베일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협상이 돼가니까 강약 이런 식으로 협박도 했다가 또 유화책도 했다가
그러니까 트럼프 말도 이게 100% 신뢰할 수는 없죠. 우리 댓글 같은 거 보면 이게 좌파들은 뭐 트럼프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계속 댓글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트럼프는 이제 그 협상의 기술을 여러 가지로 이게 강운, 때로는 이게 강경책으로 때린다가 또 이게 그 유화책으로 달랬다가 이게 트럼프의 특유의 협상의 기술입니다. 그런 게 그 전쟁 외교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그 정확하게 모든 소식을 종합해서 정확하게 그 신중하게 판단해야지 너무 이게 말 한마디에 어느 한쪽을 쉽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말이라서 무조건 100% 믿고 끝났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이게 이란 말도 이란도 이게 고도의 심리전 자기들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그쪽 말도 이게 100% 믿을 수는 없다. 실제 여러 가지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하여튼 이거 금융시장을 보면요. 미국은 이제 어제 약간 이게 그 반등하다가 다시 약간 뭐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계속 이 중동에 일단 전쟁은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는 오늘 상당히 그 주식 금융시장이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코스피도 이제 그 제가 방송하는 11시 현재 그 코스피도 한 180 오르고요. 코스닥도 이제 그 36, 그러니까 한 3%대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만큼 좀 종전,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금융시장은 모든 이게 외국인, 국내 기관, 개인, 전부 이게 모든 정보가 집약돼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떨어지겠죠. 전쟁이 곧 종전될 거면 오를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게 우리 금융시장, 환율이나 주식시장, 이걸 보면 종전이 어떻다. 이게 가장 저는 정확한 정보가 아닌가 보고, 오늘 우리 금융시장만 보더라도 사상이 그, 이제 전쟁이 막바지 다른 게 아닌가. 오히려 이제 그 트럼프가 82 공수사단, 미국에 있는 공사단, 또는 이게 해병대 뭐 이런 걸 계속 옮기고 있잖아요. 중동으로. 이게 마지막 압박이 아닌가. 진짜 지상전 하는 이런 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마지막에 최대 압박을 가해서 조금이나마 서로 종전 협상에서 조금이나마 이거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게 그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우리도 지금 뭐 여러 곳에 원유뿐만 아니라 원유보다 더 심각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나프타가 완전히 뭐 나프타가요. 거의 뭐 원유에서 이제 정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엄청나게 잔고가 소진돼 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프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이 산업에 석유 산업의 쌀인데 나프타가 없으니까 뭐 플라스틱이든 예를 들어 비닐봉투든 뭐 모든 게 포장재든 지금 엄청난 게 있고 지금 한마디로 종량제 봉투도 이게 고갈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게 여러 가지 반도체에 쓰이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히토류와 같은 이런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이제 자원들이 중동에 많이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원유 기름값만 생각하지만 여러모로 엄청나게 각 분야마다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종전이 되는 게 우리한테도 꼭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 실제 미국도요, 1차, 2차, 3차 지도부 다 제거했고, 그 다음에 뭐 군사시설 8,000곳 이상 다 이게 완전히 초토화시켜 놨잖아요. 이 정도면 이게 트럼프도 뭐 저는 충분히 승리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란의 핵 보유만 확실하게 막아내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당분간 뭐 무장단체들 뒤에서 몰래 지원 안 하고, 이 정도면 이게 타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오늘도 한번 유심히 중동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이대로 전면전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극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이 벼랑 끝에 선 두 나라의 미래, 그 두 가지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지금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한테 48시간 줄게 했다가 다시
오일도 준다고 했죠. 근데 또 한쪽에선 물밑 협상이 잘 되고 있더더라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란은 그거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반박하고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죠. 심지어 미군 지상군까지 파병되면서 이건 뭐 진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 딱 맞는 말이 있죠. 바로 오리무중. 말 그대로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거예요. 전문가들조차도 이건 정말 모르겠다고 할 정도니까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전쟁으로 번진다면 어디까지 갈지 아니면 타협을 본다면 어느 선에서 끝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모든 시나리오를 다 열어놓고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막 싸울 것처럼 보여도 외교의 문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닫히지는 않거든요.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왔어요. 전쟁 중에도 물밑 협상은 항상 존재한다. 이게 거의 진리 같은 말이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협상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역사적 사례가 하나 있죠. 바로 우리 한국 전쟁입니다. 처음 1년은 뭐 정신없이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 뒤 2년 동안은 한쪽에서는 정말 끔찍한 고지전이 계속 벌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루한 휴전 협상이 동시에 진행됐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협상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엄청난 위협과 공격이 어쩌면 협상 타결 직전에 마지막으로 상대를 최대한 압박하려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협상이 가능하다면 과연 누가 이 살얼음판 같은 상황을 중재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만약이라는 가정을 넘어서 누가, 어떻게 라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 중재자로 떠오르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애매해요. 하나씩 따져볼까요? 러시아? 너무 이란이랑 가깝죠? 거의 동맹 수준이니까 탈락. 그럼 중국은요? 미국이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안 되겠네요.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들은 이미 자기들이 당사자니까 중재는 말이 안 되죠. 그럼 다 안 되는데 대체 누가 나설 수 있다는 걸까요? 정답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가장 유력한 중재자로 떠오르는 나라는 놀랍게도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아니, 왜 하필 파키스탄이냐고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나라의 위치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단 핵보유국이면서 이슬람 세계에서 무시 못할 힘을 가지고 있죠. 근데 동시에 미국의 완전 배프인 사우디아라비아랑도 엄청 친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란도 파키스탄을 믿어서 자기네 앞바다를 지나가게 해줄 정도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미국 쪽과도 말이 통하고 이란 쪽과도 말이 통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겁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가진 나라는 사실상 파키스탄밖에 없는 거죠. 좋아요. 그럼 중재자는 파키스탄이라고 치죠.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누가 협상장에 나오는데 하는 문제죠. 특히 미국 입장에서 이란의 수많은 권력자들 중에 누구랑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랑 한 약속은 지켜지겠구나 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일단 미국 쪽은 그림이 좀 그려져요. 트럼프의 사위이자 뭐든 다 하는 제러드 쿠셔너 그리고 트럼프의 최측근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일이 잘 풀리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이들의 카운터파트는 과연 누굴까요? 현재 가장 유력하게 지목되는 인물, 바로 이란의 국회의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입니다. 이 갈리바프라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국회의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란의 핵심 권력기관인 혁명수비대, IRGC의 사령관 출신입니다. 군부를 꽉 잡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아들을 다음 후계자로 밀면서 권력의 한가운데로 들어간 그야말로 진짜 실세로 불리는 인물이에요. 다시 말해 이 사람하고 도장을 찍으면 그건 이란 정권 전체가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국이 믿고 협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인 셈입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람 패턴이 있잖아요. 중국이랑 무역전쟁 할 때도 유럽이랑 싸울 때도 똑같았죠. 꼭 마지막에 가서 다 엎어버릴 거야 하고 판을 깨트릴 것처럼 최대한 압박을 하다가 슬쩍 타협안을 내미는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전소를 싹 다 날려버리겠다는 이 엄청난 위협도 어쩌면 타결 직전에 쓰는 마지막 압박용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는 딱 두 개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베스트 시나리오죠. 이란이 핵이랑 미사일 포기하고
미국은 경제 제재 풀어주고 트럼프는 내가 해냈다 하면서 외교적 승리를 챙기는 모두가 웃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 길은 말 그대로 파국이에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유전을 폭격하고 이란은 그래 다 죽자 하면서 전 세계 석유의 생명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예전 오일 쇼크는 그냥 장난 수준일 겁니다. 전 세계 경제가 그냥 마비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중동에서 싸우나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당장 전쟁 터지면 기름값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오르겠죠. 그럼 전 세계 경제는 바로 얼어붙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불이 붙으면 중동 전체가 몇십 년은 혼란에 빠질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번 일이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핵 문제로 말썽을 부릴 때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 즉 선례가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네요. 모든 게 불확실한 이 짙은 안개 속에서 과연 두 나라는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평화로 가는 문을 열까요? 아니면 모두가 파멸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까요? 바로 그 거대한 선택의 순간을 지금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